윈스턴은 쓰는 걸 중단한다. 쥐가 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너저분한 내용을 늘어놓는 이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쓰는 걸 중단한 사이에 완전히 다른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라 그 내용 역시 종이에 적어야 하겠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떠오른다. 집으로 가서 일기를 써야겠다고 오늘 갑자기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 역시 이제 비로소 깨닫는다. 아침에 청사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그렇게 사소한 것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말이다. 시계가 11시를 향해 치달을 즈음 윈스턴이 근무하는 기록 담당국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2분간 증오하기를 시작하려고 각자 의자를 끌어 칸막이 밖으로 나와서 거대한 텔레스크린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윈스턴이 가운데 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얼굴은 알아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는 사람 2명이 느닷없이 들어왔다. 한 명은 복도에서 자주 지나치는 여자로 이름은 모른다. 창작 담당국에서 일한다는 정도만 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스패너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소설 제작기를 담당하는 기술자 같다. 성격은 대범하고 나이는 대략 27살로 보이는데 머리는 까맣고 숱이 많으며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동작은 강인하며 민첩하다. 청년 반성 동맹을 상징하는 진홍색 가느다란 띠를 작업복 허리춤에 여러 겹으로 감아서 엉덩이가 맵시가 있다. 윈스턴은 처음 볼 때부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유가 있다. 하키 운동장이나 냉수욕이나 단체 행군이나 정신 개조 같은 분위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여성 일반을 젊고 예쁜 여성은 더더욱 싫어한다. 당이라면 맹목적으로 무조건 집착하는 사람, 표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마추어 첩자 노릇을 하며 이단자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은 언제나 여성, 특히나 젊은 여성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특히 위험한 인물 같았다. 한 번은 복도에서 지나치며 자신을 슬쩍 곁눈질하는데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사상경찰 앞잡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불안한 느낌과 함께 적대감과 두려움마저 떠올랐다. 또 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라는 남자인데 간부 당원으로 윈스턴이 잘 모르는 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은밀하게 담당한다. 간부 당원이 까만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오는 순간 의자에 앉은 사람들 모두 조용하게 변했다. 오브라이언은 몸집이 크고 건장한 데다 목이 굵고 얼굴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거칠고 사납게 보인다. 겉보기엔 무서워도 동작 하나하나에 독특한 매력이 풍겼다. 콧잔등에 내려온 안경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왠지 모르게 세련된 게 묘하게 친밀감을 준다. 굳이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자면 18세기 귀족이 손님에게 담뱃값을 내미는 동작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을 본 건 대략 10번 정도 같다. 그런데도 오브라이언에게 끌리는 이유는 세련된 태도와 프로 권투 선수 같은 체격이 묘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것 하나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은밀한 믿음이 훨씬 크게 작용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희망일 수도 있다. 얼굴을 보면 괜히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얼굴에 담긴 특징은 정치적 이단이 아니라 순수한 지성의 결정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도 텔레스크린을 피해서 단둘이 만날 수 있다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윈스턴이 이걸 직접 확인하려고 시도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아니,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오브라이언은 손목시계를 흘끗 쳐다보아 11시가 거의 된 것을 알고는 2분간 증오하기가 끝날 때까지 머물기로 작정한 게 분명했다. 그래서 윈스턴과 의자 한 개 넘어 같은 줄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앉은 사람은 윈스턴 칸막이 바로 옆 칸막이에서 일하는 연한 갈색머리에 체구가 작은 여자다. 머리칼이 까만 여자는 윈스턴 바로 뒤에 앉았다. 다음 순간에 거대한 기계가 윤활유조차 안 치고 움직이는 것처럼 끔찍한 소리를 거대한 텔레스크린이 뱉어낸다. 목덜미 솜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소리다. 증오하기를 시작한 거다. 여느 때처럼 인민의 적 에마뉴엘 골드스타인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다.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온다. 연한 갈색 머리카락에 체구가 작은 여자는 두려움과 혐오감에 빠져들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른다. 골드스타인은 오래전에 당을 이끌던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빅브러더와 엇비슷한 지위였으나 반혁명 활동에 가담한 번절자요 반동분자로 돌변해 사형 선고를 받고 불가사의에게 탈출해서 종적을 감춘 인물이다. 2분간 증오하기 프로그램은 날마다 바뀌지만 골드스타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반역자 우두머리요, 순결한 당을 제일 먼저 모독한 인물이다. 당을 배신한 모든 범죄, 모든 반역, 파업, 이단과 탈선 행위 역시 그 출발점은 골드스타인이 제시한 이론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살아남아 음모를 꾸민다. 바다 저편 어디에선가 외국 정부에게 후원받는다는 소문도, 오세아니아 내부 은신처에서 지낸다는 소문도 이따금 들린다. 윈스턴은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골드스타인을 볼 때마다 다양한 감정이 고통스럽게 일어난다. 삐쩍 마른 유대인 얼굴에 후광처럼 하얀 머리카락과 조그만 염소 수염이 지혜롭게 보이긴 해도 노인 특유의 가느다랗고 기다란 코끝에 안경을 멍청하게 걸친 모습은 선정적으로 비열하다는 인상을 준다. 얼굴은 염소를 빼닮고 목소리도 염소 같다. 골드스타인은 당 강령에 대해 언제나 독설을 퍼붓는데 과장이 어찌나 심하고 심술궂은지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정도지만 아주 그럴듯하기도 해서 보통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골드스타인은 빅브러더를 비난하고 일당 독재를 비난하고 유라시아와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라 요구하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창하고 영사가 혁명을 배신했다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당 웅변가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나름대로 모방해서 강력하게 선동하고 새 말도 당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상으로 자주 쓴다. 이러는 내내 골드스타인이 그럴듯하게 뱉어내는 허튼 소리에 행여나 일말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없도록 텔레스크린은 골드스타인 머리 뒤로 유라시아 군대가 끝없이 행진하는 모습을, 무표정하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동양인 얼굴이 줄지어 행진하며 화면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골드스타인 목소리는 염소가 우는 목소리처럼 들리고 군인들이 바닥을 힘차게 내딛는 군화 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증오하기를 시작하고 30초도 안 돼서
주변 사람 절반이 못 참고 분노하며 소리친다. 염소 같은 얼굴에 자만심이 가득한 골드스타인을 보고서 바로 뒤에서 유라시아 군대가 드러내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서 도저히 못 참는 거다. 골드스타인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분노와 공포가 저절로 일어난다. 번갈아서 도발하며 전쟁을 벌이는 유라시아나 동아시아도 가증스럽지만 골드스타인은 훨씬 더 가증스럽다. 이상한 건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경멸하는데도 연단에서, 텔레스크린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천 번씩 공격하고 깨부수고 조롱하고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폭로하는데도 골드스타인은 영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그 주장에 넘어가는 멍청이가 매일같이 나타난다. 골드스타인에게 지령받고 움직이는 첩자와 방해꾼이 사상경찰에게 안 잡히는 날이 없다. 골드스타인은 거대한 비밀군대를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리치는 지하 음모 조직을 이끈다. 조직 이름은 형제단이라고 한다. 이단 이론을 모두 기록한 무시무시한 책도 있다는 골드스타인이 직접 지필해서 이리저리 은밀하게 돌린다는 소문도 조용히 나돈다. 그 책은 제목이 없다. 사람들도 언급하기를 꺼린다. 책이라고 칭할 뿐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막연한 소문으로 애매하게 돌아다니는 게 전부다. 형제단이나 책이라는 단어를 일반 당원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분이 지나자 증오하기는 광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화면에서 불쾌하게 흘러나오는 염소 소리를 억누르려고 앉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친다. 엷은 갈색 머리칼 조그만 여자는 빨갛게 변한 얼굴로 입을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데 그 모습이 꼭 무태오른 물고기 같다. 무표정한 오브라이언마저 얼굴이 빨갛다.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가슴을 힘차게 벌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파도에 맞서는 것 같다. 윈스턴 바로 뒷자리 까만 머리칼은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이라고 소리치더니 묵직한 새말 사전을 갑자기 집어서 화면에 던진다. 하지만 사전은 골드스타인 코를 때리며 방향을 틀고 개자식 소리는 계속 나온다. 제정신이 드는 순간 윈스턴은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이 앉은 의자 다리를 발 뒤꿈치로 마구 내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2분간 증오하기가 특히 끔찍한 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나 거기에 저절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30초도 안 돼서 모든 가면이 사라진다. 공포와 분노가 무섭게 일어나면서 철퇴로 사람들 얼굴을 짓뭉개고 싶은, 괴롭히고 싶은, 죽이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기처럼 퍼져 누구든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사람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내지른다. 각자가 느끼는 분노는 극히 모호하고 애매하니 장비로 내뿜는 화염처럼 대상을 손쉽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윈스턴은 골드스타인에게 향하던 분노를 빅브러더와 당과 사상경찰로 갑자기 돌린다. 동시에 화면에서 외롭게 조소당하는 이단자에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건강한 정신과 진실을 홀로 외롭게 외쳐대는 인물에게 애정을 느낀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는 주변 사람과 하나로 돌변해 골드스타인에게 퍼부어대는 욕설이 모두 사실처럼 들린다. 빅브러더를 속으로 혐오하던 느낌은 찬양으로 변하고 빅브러더는 아시아 유목민 무리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막아내는 핵심,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담무쌍한 수호자로 우뚝 서고 골드스타인은 홀로 무기력하게 존재하느라 생존 자체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목소리 하나로 문명사회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마술사로 보인다. 인간은 증오하는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꿀 때가 가끔 있다. 악몽을 꾸다가 베개에 누인 머리를 비트는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노력해 윈스턴은 화면에 떠오른 얼굴에서 뒷자리 까만 머리칼 여자로 모든 증오심을 돌린다. 멋들어진 환상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여자를 고무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발가벗겨서 말뚝에 묶은 뒤 시베스천 성인처럼 온몸에 화살을 쏘아 죽이고 겁탈하다가 절정을 느끼는 순간에 목을 자르는 환상이다. 자신이 그 여자를 증오하는 이유도 훨씬 생생하게 떠올린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섹스에 관심이 없어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은데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안아달라 유혹하듯 나긋나긋 매혹적인 허리에는 진홍색 띠를 휘감아서 역겨운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증오하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골드스타인 목소리는 진짜 염소가 우는 소리로 둔갑하고 얼굴은 진짜 염소 낯짝으로 변한다. 그러더니 염소 낯짝이 흐물거리다가 끔찍하면서도 거대한 모습으로 기관총을 쏘아대는 유라시아 군인으로 변하면서 당장이라도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것 같아 앞줄에 앉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의자에 앉은 몸을 실제로 움찔하며 뒤로 뺀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호전적인 모습이 흐물거리다가 까만 머리칼로, 까만 수염으로 힘이 넘치면서도 신비로울 정도로 차분한,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다란 빅브러더 얼굴로 변하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뱉는다. 빅브러더가 말하는 내용은 아무도 안 듣는다. 두세 마디 격려사에 불과하다. 전쟁에 한참 몰두하다가 뱉어내는 듯한 어투다.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어도 빅브러더가 말한다는 자체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는다. 그러다가 빅브러더는 다시 사라지고 당이 주창하는 퓨어 세계가 강한 글씨체로 또렷하게 나온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그러나 빅브러더 얼굴이 화면에 몇 초 동안 그대로 남는 것 같다. 사람들 눈에 너무 생생하게 박혀서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 잔상처럼 말이다. 엷은 갈색 머리칼 조그만 여자는 앞 의자 등걸이 너머로 벌써 상체를 숙였다. 그래서 구세주여처럼 들리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화면을 향해 두 팔을 덜덜 떨며 내민다. 그러다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는다. 기도를 읊조리는 게 분명하다. 바로 이때 모든 사람이 장단을 맞춰 빅브러더, 빅브러더 라며 묵직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빅과 브러더 사이를 기다랗게 느리며 찬양한다. 묵직하게 웅얼대는 소리가 식인종들이 북을 치며 맨발을 구르는 소리처럼 이상할 정도로 섬뜩하다. 찬양하는 소리는 대략 30초 동안 흘러나왔다. 잔뜩 감동한 순간에 흔히 들리는 후렴 같다. 빅브러더의 막강한 지혜와 권위를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최면에 빠져서 장단을 맞추며 읊조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기도 하다. 윈스턴은 오장육부가 얼어붙는 것 같다. 2분간 증오하기 동안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광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빅브러더, 빅브러더 라며 원숭이처럼 읊조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물론 윈스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읊조린다. 다른 방법이 없다. 감정을 속이는 건, 얼굴을 적당하게 꾸미는 건, 다른 모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거의 본능이다. 눈빛까지 그럴 수 없는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올 때가 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순간적으로 오브라이언과 시선이 살짝 마주친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벌써 일어선 상태다. 안경을 벗고서 독특한 동작으로 콧잔등에 다시 걸치려는 순간이다. 두 사람의 시선을 마주친 건 찰나에 불과하지만 오브라이언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임을 윈스턴이 느끼기엔 충분했다. 그렇다. 윈스턴은 확실히 느꼈다. 느낌이 정말 확실했다. 두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눈빛으로 속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오브라이언이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소. 당신 느낌을 나는 정확히 이해하오. 당신이 무엇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지 나도 모두 이해하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나 역시 당신과 생각이 똑같으니까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다 안다는 눈빛은 사라지고 오브라이언 얼굴에도 다른 사람만큼이나 불가사의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게 전부니 지금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애매할 정도다. 이런 일은 후속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결단코 없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당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아니라는 믿음과 희망을 다지도록 도와줄 뿐이다. 지하 조직이 방대한 음모를 다양하게 꾸민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형제단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끝없이 체포하고 자백받고 처형해도 윈스턴은 형제단이 진짜 존재한다고 가볍게 단정할 순 없다. 믿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증거는 하나도 없다. 무심코 엿들은 이야기로 화장실 벽에 끼적거려 희미하게 변한 낙서로 대충 짐작할 뿐이다. 한 번은 낯선 사람이 지나치다가 손을 살짝 움직였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역시 어림짐작이다. 상상에 불과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자신은 오브라이언을 다시 쳐다보지 않고 칸막이 일터로 돌아갔다. 자신이 오브라이언과 순간적으로 마음이 통했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설사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라도 너무 위험하다. 서로 모호한 눈빛을 주고받는 건 1, 2초에 불과하다. 그게 전부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윈스턴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는다. 트림을 한다. 뱃속에서 솔기운이 일어난다. 윈스턴은 종이에 시선을 다시 맞춘다. 무기력하게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 동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금 전처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툰 글씨도 아니다. 펜이 매끄러운 종이를 도발하듯 이리저리 미끄러지며 큼직한 대문자까지 멋들어지게 써내려갔다. 빅 브러더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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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종이를 절반이나 써내려갔다. 공포가 가득 밀려든다. 어이가 없다. 애초에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런 말을 쓰는 건 더더욱 위험하다. 엉뚱한 글이 적힌 종이를 뜯어내고 싶은, 일기 작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순간적으로 인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또한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빅 브러더를 타도하자고 썼는지 안 썼는지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자신이 일기를 계속 쓰는지 아닌지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 사상 경찰은 자신을 똑같이 다룰 게 분명하다. 펜을 든 적이 전혀 없다 해도 자신은 다른 모든 범죄 행위를
본질에서 뛰어넘는 범죄를 이미 저질렀으며 앞으로도 똑같을 게 분명하다. 그게 바로 사상범죄다. 사상범죄는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 얼마 동안은, 심지어 몇 년 동안은 그럭저럭 속여넘길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잡힌다. 저들은 언제나 밤에 찾아와서 사람을 잡아간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침대를 동그랗게 에워싼 채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거나 두 눈에 불빛을 들이대는 식으로 갑작스레 깨운다. 체포한 기록도 없고 재판도 없는 게 일반이다. 밤에 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이다. 호적에서 이름도 파내고 그동안 살아온 기록도 모두 말소하니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부정당하다가 결국엔 망각 속에 파묻힌다. 완벽하게 제거당하고 사라진다. 이런 걸 증발당했다고 한다. 윈스턴은 갑자기 끝없이 분노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기 시작한다. 저들이 총살해도 나는 괜찮아. 저들이 뒤에서 목덜미를 쏘아도 나는 괜찮아. 빅브러더를 타도하자. 저들은 언제나 뒤에서 목덜미를 쏘는데 나는 괜찮아. 빅브러더를 타도하자. 상체를 뒤로 기댄다. 창피한 걸 살짝 느끼며 펜을 내려놓는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벌써? 윈스턴은 생쥐처럼 가만히 앉아 누구든 상관없으니 한 번만 두드리고 사라지길 바란다. 하지만 소용없다.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늦장을 부리는 건 최악이다. 윈스턴은 심장이 북을 치듯 쿵쾅거려도 얼굴은 오랜 습관 덕분에 무표정하게 꾸민다. 그리곤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문으로 다가간다.